시간 관리라는 거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싫어도 힘들어도 뭔가를 하기 시작하고 첫 발을 내디뎌야 뭐가 시작이 되는 거죠. 친한 동생이면은 옆에다 앉혀놓고 혼내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양떼들 안녕. 안녕. 네,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신입니다. 네, 정신과 의사 양재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Q&A로 한번 해볼 거고요. 네, Q&A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 실시간 상담도 시간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댓글 읽기 시작해 볼까요? 네. 노잼시기 편이었고요. 좋아요 192개를 받으셨던 이베빼님. 언젠가 유튜브에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생각나네요. 인간은 쓸데없는 짓을 해야 즐겁다라고 했어요. 너무 와닿아서 그때부터 꼭 하루에 남는 시간에 쓸데없어 보이는 짓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즐거워요. 살기 팍팍할수록 자기만의 적당한 탈출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생산적인 일만을 하시려고 하다 보면 취미가 아니게 되고 그렇죠. 또 다 잘해야 된다는 또 다른 강박과 압박 속에서 마음 편히 있으실 수가 없으니까요. 쓸데없는 짓을 좀 하시면서 본인을 릴렉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좀 강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생산적인 취미를 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의 일이 됩니다. 멍 때리기라든지 세상 쓸데없는 짓을 좀 하셔서 그때 좀 릴렉스를 하시기 바라고요. 찬반 토론 인간관계 편에 나왔던 우진님, 나이를 먹으면서 에너지가 떨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대공감입니다. 맞아요.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친한 그 작가 양치기 경수가 이거에 모티브를 해서 그림을 또 그렸죠. 맞아요. 욕량초가라고. 그렇죠. 늙은이 욕할 힘도 없다. 그래서 멘트를 썼었죠. 네.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이해를 많이 하게 되는 건지 이해의 폭이 넓어지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이제 안 쓰는 건지. 에너지 떨어지는 게 먼저인 것 같긴 해요. 네, 다음 거. 네, 열등감 편이었고요. 문님.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보면서 화가 났던 건 나는 열심히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거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덧붙여 저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저보다 더 행복한 걸 보면 너무 많이 화가 났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오래 붙잡혀 있었습니다. 네, 형님이 얘기하셨던 거네요. 예. 네.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연히 어떤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 내가 이랬구나라는 거를 하나 깨달은 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람이 열심히 안 살면서 현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걸 제일 싫어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애 열심히 안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 너는 열심히 안 살아도 되니까 라고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사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힘들다만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샤덴프로이데 이게 뭐냐면 내가 얼마를 얻는 것보다 남의 불행에서 더 큰 쾌감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따지면 굳이 따지자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힘들면 내가 힘든 거에 대해서 감내가 되는데 나만 힘들고 남들이 안 힘든 거 같으면은 화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위로가 되는 게 사실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때 공감을 이제 얻으면서 그렇죠.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저 시간을 잘 참고 버티면 성공할 수 있겠지를 희망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너무 힘들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쵸. 내가 지금을 버틸 수가 있는 게 또 있는 거고 그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힘들 때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그런데 그 안에서 긍정을 잃지 않은 사람들을 자주 보시는 게 좋아요. 그 사람들의 태도를 배우기도 해야 되겠고 나보다 힘든 사람들과 또 내 상황을 비교해 가면서 상대적인 어떤 우월감을 느끼시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 인해서 분명히 위로받는 게 있거든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그 마인드 카페 그 앱을 만들었을 때도 그런 차원이었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거 내성적 성격 편에 나온 건데요. 하트 지민님이 남겨주신 겁니다. 난 코시국 솔직히 좀 좋았음. 친구나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일하는 것 같고 기운 빠지고 힘들었음. 코시국 핑계로 안 만나니 내 시간 많아지고 굉장히 내 삶이 평화로워. 근데 이런 분들 꽤 많아요. 꽤나 많더라고요. 네, 꽤 많아요. 뭔가 명분을 주는 거죠. 너 안 만나도 돼. 그렇지. 네. 쓸데없는 불안을 없애주는. 그렇지. 네. 괜히 이제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나 혼자 도태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억지로 약속 만들어내고 막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인관계라고 할 때 자꾸 인맥 같은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 인맥이라는 게 재밌는 게요.
도와줄 만한 상황에서는 도와주지만 친분을 빌미로 도와주진 않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그 사람 옆에 있고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좀 친해졌다고 해서 내가 필요한 걸 그 사람이 줄 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맥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를 좀 사회생활 많이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느낄 것 같아요. 어떤 대인관계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만났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지 굳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고 내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찾아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마저도 일이 되고 정말로 나만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괜한 기대를 했다가 괜한 실망이나 상처만 받게 되기 때문에 인맥 그거 참 쓰잘데기 없습디다. 네.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Q&A. 네. 오늘은 시간 관리에 대한 건데요. 자, 첫 번째,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라든지 일기, 목표 설정. 우선순위겠죠, 아무래도. 계획표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스타일은 아닌데 우선순위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달라지는 점은 해결을 하지 않은 것들이 쌓였을 때 어렸을 때는 다른 걸 못했거든요. 계속 그것만을 붙잡고 있거나 이제 어떻게든 그거를 해결할 때까지 그냥 일상이 진행이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킵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것들에도 시간을 좀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화들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 관리 중요한 건 우선순위입니다. 저도 뭐 일단 일이 있으면 일정표에 다 기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이제 우선순위를 따지고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세우죠. 뭐 그런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 넘쳐나면 좋을 텐데 정해진 시간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선순위가 우선돼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소한 건 놓치기도 해요. 어쩌겠어.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는 걸 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20대, 30대 초중반 이때는 시간이 아까운 줄을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없지 시간은 많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에너지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그게 돈하고 환산될 수 있다는 개념도 안 쓰는 거죠. 그런데 나이를 계속 먹어갈수록 그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해져요. 뭐 하던 일 계속 하시면서 그 일만을 잘하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앞으로 내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까지 이제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고민하시고 일정 부분의 시간은 미래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30대 분들 꽤나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30대라는 시간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고 사실은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만큼 체력이나 에너지도 뒷받침이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 30대 시간이 어떻게 보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거에 기초를 닦는 시간이고 그래서 10년 동안 빡세게 일하고 그 다음에 40대 또한 마찬가지예요. 30대, 40대 딱 이 20년이 인생에서 가장 빡세게, 가장 열심히, 가장 에너제틱하게 살아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30대 넘고 40대가 와서 이젠 어느 정도 안정도 되고 경제적인 것도 좀 뒷받침이 되면 그때부터 과거에는 너무 흔해서 나한테는 소중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뭐 시간, 건강, 체력 이런 것들이 이제 소중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에너지하고 시간이 점점점 더 부족해지는 걸 느끼실 테니까 그 전에 30대 때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바쁘게 사는 양부로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법. 일요일날 밤에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무슨 일이 있지를 본 다음에 이 중에 중요하게 챙겨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다음날 제일 중요한 거 우선순위를 정해요. 그거는 알림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벤트 뭐 10분 전, 30분 전에 울리도록 해놔가지고 다시 리마인드를 하도록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즘엔 정말 잘 까먹기 때문에 시간을 정말 쪼개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연락이 온다거나 메시지가 온다거나 하면은 제가 뭔가를 집중해서 하고 있다가 그게 딱딱 끊기거든요. 그때그때 반응을 해주면.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좀 컨트롤 하려고 하는 편이고 제가 뭔가 집중해서 하고 있을 때는 그것만 이제 집중해서 하고 빨리 이제 저희 결정을 해야 되거나 뭐 상의를 해야 되거나 논의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빨리 답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뭐 안부 정도의 것들은 다 밑으로 밀어놓고 내 일을 한 이후에 몰아서 연락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하루 중에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 마감이겠죠, 아무래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 빨리 만나야 될 사람들, 뭐 이런 스케줄부터 먼저 챙기는 것 같고 당장 뭐 이번 주 안에 해결해야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이제 약속 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마감이죠. 예, 오늘까지 끝내야 될 일부터 먼저 하겠죠. 꼭 오늘까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병원 일이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강연 같은 것들 우선순위가 일단 일에 있다 보니까 일이 일단 최우선이고요. 개인적 약속이 이제 뒤로 밀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일 때문에 뭔가 약속에 대해서 익스큐즈를 구할 때는 저는 얼마든지 오케이예요. 항상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실시간 상담으로 넘어갈까요? 네. 자, SKH 너무 완벽주의다 보니까 마감이 거의 끝까지 일을 미뤄서 하게 돼요. 어떻게든 끝내다 보니 미뤄서 하는 게 습관이 되네요. 그쵸. 완벽주의, 강박주의자들이 사실은 자기만의 만족감을 갖고자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뿌듯함을 느끼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제 일을 하다가 시간을 못 맞추는데 그렇죠. 중요한 게 뭔지 아셔야 돼요. 내 어떤 성과물이잖아요. 근데 이 성과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있어 봐야 되거든요. 나는 이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더 꼼꼼하게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거고, 그래서 조금 늦어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시간보다 이게 난 더 중요하다라는 게 내 기준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평가물을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이 훨씬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시간을 딜레이 시키고 그거를 만족해서 꽉꽉 채워가지고 가져오는 것보다 시간 안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듬성듬성한 결과물을 가져왔을 때 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내 입장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어떤 평가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지를 항상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JJ님이 백수일 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늘어지고 무기력해지는데 계획을 세워도 내 몸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뭐라고 해드릴까요, 도대체? 그 백수놀이라고 보통 뭐 대학생들 방학 때 보면은 뭐 지금은 좀 달랐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첫 번째로 수면이 망가지죠. 늦게 자기 시작하면서 늦게 일어나고, 사실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늦게 자는 거예요. 수면이 점점 뒤로 밀리기 시작하고 일어나면은 이미 해 떠 있고 무기력하고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또 누워 있고, 그러다 보면 어두워지고, 그러면 이제 술 먹으러 가거나 집에서 또 뭐 TV나 아니면 뭐 유튜브 보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JJ님은 시간 관리라는 걸 전혀 안 하고 계시죠. 관리를 해야 관리가 되죠. 친한 동생이면은 옆에다 앉혀놓고 혼내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시간 관리라는 거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싫어도 힘들어도 뭔가를 하기 시작하고 첫 발을 내디뎌야 뭐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힘들어도 힘들어라고 할 시간에 뭐라도 하나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최근 들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힐링 얘기도 많이 하고 멍 때리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할 건 하고 힐링이고 할 건 하고 멍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가 할 거는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은 절대로 나아질 수 없습니다. 저 읽어주세요, 소피님. 읽어. 형이 읽어야 덜 속상할 것 같은데. 아 진짜? 힐링은 되는데 너무 아픔. 양재신 쌤 뼈 때리고 낫기 전에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제 성향이 원래 좀 그래요. 네. 맞은데 또 맞는 게 제일 아프지 뭐. 저희 대면 팬미팅, 자, 30만 대 해요. 30만 대 대면 팬미팅. 코로나가 좀 네. 이렇게 풀려갈 기미가 보일 것 같아요. 그때 좋네. 보면. 네. 자, 한 명씩 구독시킵시다. 네. 좋아요. 화이팅. 네. 자, 오늘도 뭐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맨날 참여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게. 우리 양떼분들 사랑해요. 오늘도 마인드 카페 샌드박스와 함께 양불의 정신세계 라이브 잘 꾸며봤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And